차트를 오랜 기간 보다 보면은 이게 산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어떤 산, 오르는 정상, 그렇지 않습니까? 산과 같고. 그리고 그 후에 지형이 펼쳐지는데, 과연 그 후에 어떤 지형이 펼쳐질까? 그 아래에 절벽이 있을까? 아니면은 여기가 끝이고 다시 높은 봉우리가 있을까? 그것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차트 연구가들의 그 어떤 뭐 숙제겠죠.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무슨 마치 점장이처럼 당장 뭐 있을 일들을 다 맞추기를, 그리고 다 해답을 주시길 원하겠지만, 그런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오죽하면 주식은 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, 여러분? 근데 차트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 애들한테 설명할 때, 그죠? 야, 잘 봐라.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,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, 너는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니, 오를 것 같니? 그러면 이게 기세상 떨어질 것 같다는 거죠. 여기보다 이렇게 되면 떨어질 것 같은 거죠, 그죠?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, 이 정도로 바닥을 다져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를 벗어났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버텨줬으면은 좀 더 오르지 않겠냐?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자,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에 지수가 1%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출 수만 있다면, 그죠? 여러분은 그 일을 딱 한 10번 정도만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쵸? 1%면은 1,000만 원 넣고 1,000만 원 먹을 수 있잖아요. 선물 시장에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. 나스닥은 더 되지 않나요? 나스닥 선물은? 해외 선물은 좀 더 되지 않나요? 10배가 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느 지점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. 그 라인을 설정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정했던 라인들을 보여드리면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잘 올라왔어. 그래, 등산을 잘했어.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신호가 왔어. 아따, 여기가 깨져버렸네. 네가 갈고 왔으면 이걸 타고 계속 올라갔어야지, 산이. 이게 깨지니까, 여기가 정상인가? 그래서, 자, 여기를 깨면은 떨어질 것 같아. 여기를 깨면 떨어질 것 같아. 여기를 깨면 떨어질 것 같아. 해서 계속 해오던 게 이겁니다. 여기가 얼마였죠? 지금 최근에 2614.5. 그리고 깨고 좀 더 저점을 만들고 튀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에 거는 다 지나간 일들이 된 거고, 지금에 와서는 2614.5와 요 아래 저점인 2550, 종가 기준 2550입니다. 이 두 라인이 제가 볼 땐 중요하다. 2550이나 여기도 중요합니다. 2006, 왜냐면 여러 군데 걸쳐서 닿은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여러 군데 이렇게 튕겼다는 건 여기에 뭔가 발판이 있다는 거예요. 그죠? 네 번이나 튕겼잖아요. 다섯 번째 튕겨 올라왔는데 여기에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2600, 제가 외웠습니다. 2614.5는 매우 중요하다. 종가 기준으로. 근데 오늘 깼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렇죠. 오늘 장 마감 때 인버스를 늘리셨거나 아니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인버스를 조금 일부, 뭐 너무 많이 조절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조금씩 늘려야죠. 그죠? 왜요? 여기처럼. 이해되세요? 여기처럼 이제는 올라왔는데 여기처럼 흘러내리지 않을까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여러 번 조절해야 될 수 있어요. 깼는데 올라와. 그럼 다시 해보겠으면 좀 인버스 줄여. 그래서 반등을 먹어. 그죠? 근데 21선 깨. 조심하고 선물 동력 안 좋아 또 조심하고 여기 깼네. 인버스 늘리고 뭐 그런 식으로. 또 하나. 아까 제가 뭐 그리듯이 설명한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라도 반등이 오려면 여기라도 돌파해야 되는데 21선 살짝 넘었다가 맞고 떨어지네. 맞고 정확히 맞고 떨어지네. 그죠?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. 애들한테 산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. 떨어질 것 같니? 어떻게 될 거니?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다 지지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는데 어? 이렇게 뚫으면은 산이 생길 거고 요거를 못 뚫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절벽 있지 않겠니? 맞고 떨어지면 절벽이 되지 않겠니?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. 그냥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, 여러분이 그냥 그림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.
그림 여러분 느낌만으로도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느낌만으로 느껴도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. 왜 화가 나냐? 3,300에서 지금 2,600까지 떨어진 동안 반등이라고는 꼴랑 많이 나온 게 이 정도야. 진짜 쥐꼬리만큼 나오고 쥐꼬리만큼 꼴랑꼴랑 거리다가 떨어지고 또 좀 반등이 여기까지 나와도 되거든요. 3,000까지 나와도 돼. 여기서도 꼴랑꼴랑 요 조금 나오다 또 떨어지고 지금 여길 또 깨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. 그죠? 화가 나는 거죠. 그야말로 지들 팔려고 퉁쳐서 올린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제끼는 전형적인 처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게다가 더 열받는 거는 외국인 선물 동향을 보니까는 이렇게 또 하방이 또 막 지난번에 4조 원가량 쌓이더니만 또 하락을 하네. 얘네들 어떻게 알지 이거를. 참 대단하다. 어떻게 얘네들이 하방을 구축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또 나스닥이 딱 떨어져 가지고 외국인 위주로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까. 근데 개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보다가 지쳐서 안 보고 이거 계속 봐야 되거든요, 여러분. 물론 그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. 고점에서 몇 프로가 떨어지면은 역사적으로 나스닥이든 뭐든 이 정도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반등이 나온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랬다가 이번에 한 차를 더 떨어진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. 그죠? 있긴 있다는 거죠. 여기서 물론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은 여기서 더 떨어진 경우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. 그래서 피곤하지만 늘 이평선이나 어느 지점을 잡고 여러분이 대응하셔야 된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두 라인을 정해드립니다. 위에서도 예전에 늘 정해드렸었어요. 이 두 라인이 다시 깨지게 되면 이 두 라인입니다. 이 두 라인이 다시 깨지게 되면은 다 조심하십시오. 일단 위에 단 2614.5를 깼습니다. 여러분이 선물 동향까지 챙겨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이 두 라인 정도는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잖아요. 저거를 회복하고 그죠? 그리고 여기를 넘게 되면은 그때의 인버스를 좀 많이 줄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얘기가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드린 얘기거든요. 여기와 이 두 라인을 보자. 아래를 깼다가 회복을 했는데 그죠? 여기도 깼다가 회복을 했는데 다시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.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조심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들었을까요, 여러분?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주린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한 바다는 어떤 해수욕장에 즐겁게 그 튜브 타고 바나나 보트 타고 넘실거리는 좋은 파도만을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보아온 겁니다. 그러나 저처럼 늘 이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다가 정말 무섭게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당장 내일 큰 태풍과 해일이 쓰나미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수욕장을 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종목을 얘기할 수 있겠죠. 뭐 작년도에 신라젠이라든가 수없이 망한 제약주 같은 경우에 그죠? 뭐 적자 종목이 망하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이 지수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량주까지 같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인버스 비중 조절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가 쓰나미라는 태풍을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한순간에라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될 일이겠습니까, 여러분? 기상청이라는 위치에 있다면 아니면 아싸리 여러분이 만든 배가 여유자금으로 이루어진 배라면 여유자금으로 튼튼하게 지어진 배라면은 태풍이 와도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. 태풍이 지나가면은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. 그러나 무리한 비주로 이루어진 배나 곧버스 혹은 트리플 X, TQQQ던가요. 그런 거 쓰나미가 올 때 다 떠내려버리고 맙니다. 그래서 지금 설마 이렇게까지 거센 파도가 있었는데 또 파도가 치겠어 하는 그 시점에라도 그죠? 3,300에서 2,600에서 떨어진 지점이라도 뭔가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은 저는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말씀을 여기는 매일 못 드리겠으니까 주식 현황판 TV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여러분 스스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 같은 모습 보시고 이 주식이라는 바닷가에는 여러분 너무도 많은 거기 휩쓸려 죽은 시체가 산더미라는 거. 진짜로 역사적으로 산더미라는 것이죠. 테슬라 같은 종목에 올인했다가 분식회계 셀트리온이나 그런 거 뭐 모르고 막 했다가
플래닛 82 루버 급등에만 취했다가 새로운 기술 급등에만 취했다가 닷컴 버블 때 인텔에 투자했다가 몇 년 뒤에 5분의 1당 마이너스 80% 나가고 그걸 꼬드기고 여러분을 세뇌시킨 사람이 누구예요? 그걸 작전하는 세력들 어떻게 보면 이 증권 세계에서의 인싸들이 여러분을 꼬시는 거죠. 여러분들은 밥이에요. 밥. 지금까지 늘 밥이었단 말이죠. 여러분의 자금이 월스트리트의 자금보다 큽니까? 아니면 정보력이 더 낫긴 합니까? 기업에 대해서 더 알기를 합니까?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시간 내서 주식을 분석하기를 합니까?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강자예요, 약자예요? 약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반등은 5대, 또 반등 후에 떨어지는 것을 봐야 되고요. 제대로 된 반등은 여러분 이렇게 보통 하방의 추세를 더 큰 반등은 사실 여기까지 돌파해야지 제대로 된 큰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고요. 물론 이 정도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반등 신호가 나면 큰 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데 다시금 아랫단을 깨는 게 나오면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다가 다시 올라서면 그때 다시 기대하더라도 지금은 또 조금 조심하는데 전량 매수를 반복할 필요 없어요. 여러분 정말 좋은 종목이 있다면 일부 두시고 인버스 비중을 20%에서 30, 40, 50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깔끔하게 뚫는 모습이 나면 인버스를 뭐 20% 아래, 뭐 10% 아래로 줄여도 되겠죠. 네, 오랜만에 그 마이크를 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 좀 사가지고 한번 길게 녹음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